이제 초급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1학기 때 진행했던 그 초급 수업을 잘 진행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1학기 때 했던 초급을 저희가 바탕으로 2학기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목차를 펼쳐 주시고요. 목차 부분에 왼쪽에 있는 제목 10가지와 오른쪽에 있는 제목 10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주세요. 제목을 전체적으로 훑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제목과 11번부터 20번까지의 제목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살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세 발달 특징 중 하나인 색 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세는 5가지 정도밖에 색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7가지의 색상을 알아갈 수 있는 단계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즈의 드로잉부 2학기는 이 부분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할 거예요. 색채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의 색을 경험시켜서 색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연의 색 중에서 가장 쉽게 7가지 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색 순서로 빨주노초 파남보 색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학기 수업의 연장선인 선의 심화 수업과 함께 면으로 채색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심원과 곡선, 짧은 선을 사용을 하고요. 색채는 색의 3원색인 빨노파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무지개색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드로이북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요. 5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물방울, 구름, 꽃, 나무, 풀 등 자연의 풍경을 표현해 봄으로써 상상력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색을 면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수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진행을 하는지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해 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학기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시면 위에 3개의 그림이 진행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 얼굴 말고. 아, 화면 보이세요? 자, 여기 목차 봤지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빙글빙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어, 위에 3개의 그림이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그림이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완성 작품의 그림의 완성도가 높은 것을 저희가 넣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5세 아이들이 이만큼의 완성도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할 수 있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 5세 아이들은 한 번에 이 4단계의 순서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을 좀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색으로 그려진 점선을 따라 그린다라는 겁니다.
색으로 그려진 점선을 따라 그린다. 그리고 색연필을 사용해서 색상별로 빨강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빨강색으로, 주황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주황색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목과 말풍선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좀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세밀한 것을 표현할 때, 즉 선긋기 같은 것을 할 때는 색연필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색을 칠할 때 큰 면적은 크레파스로, 작은 면적은 색연필로 표현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까지 다 안내를 드렸죠. 2학기 수업은 그리는 법을 시연하지 않고요. 말로만 설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메모를 잘 하셔서 수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듣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효과를 20% 정도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수업을 진행해 주셔야 네, 80%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부터 내용을 더 듣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내용을 좀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번 빙글뱅글 수업은 그 동심원이라고 볼 수 있는 동그라미를 선으로 표현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면으로 채색을 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표현한 후에 면으로 채색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그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색을 칠할 때 점점 커지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선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동그라미를 다 색칠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점도 유의를 해 주시고요. 주변에 동그라미를 또 점점 크게 그리도록 해주면서 빙글빙글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그릴 수 있는 만큼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거나 또 요청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음소거를 하지 않으셔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음소거를 하지 않으신 분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전화벨 소리인 것 같아요. 음소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거든요. 자, 2번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르르 똑입니다. 또르르 똑은 물방울입니다. 물은 색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표현하는 파란 색깔이 물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물 색깔이 바뀝니다. 노란 그릇에 담으면 물 색깔이 노랑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다양한 색으로 물방울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색을 입혀주면 되고요. 주변에는 다양한 색의 물방울을 직접 그려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곡선 물결입니다. 1번, 2번 수업은 색의 3원색인 빨로파 세 가지 색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3번 수업은 빨주, 노초, 파까지 5가지 색으로 표현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점선의 색깔을 알아보고 난 후에 그럼 빨간색이 보이죠? 그 다음 같은 색깔을 꺼내서 동그라미에 빨간색으로 색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주황색, 주황 동그라미 색 입히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5가지 색을 찾아서 면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세로선, 점선의 선이 있죠. 빨주, 노초, 파까지 이 선을 긋기를 합니다. 먼저 면으로 동그라미를 채우고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선을 그은 빨간색 위에 그은 그 위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그려서 색을 입히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는 느낌을 표현해 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네. 자, 가로 곡선 물결입니다. 1번 수업에서는 7가지 색을 모두, 2번 수업에서는 7가지 색을 모두 표현해 봅니다. 앞에서는 5가지였죠. 이번 수업은 7가지 색이, 점점 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앞에 방법과 동일하거든요. 이번에는 가로선으로 이제 해보는 건데, 먼저 동그라미에 색을, 빨주노초 파남보 색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점선 따라서 가로선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점선 그은 가로선 위에 동그라미를 면으로 표현해주는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파장입니다. 1번과 2번을 접목시켜서 표현하는 수업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동심원이 생기죠. 이 동심원이 생기는 걸 파장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빨강부터 순서대로 무지개 색깔 물방울을 찾아서 물방울을 그려준 후에 면으로 채색을 해줍니다. 선 다음에 면입니다. 그 다음에 동심원을 선으로 표현한 후에 면으로 다시 채색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주변에 선으로 물방울과 동심원을 표현해서 비 오는 모습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다면 동그라미,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던가,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 수업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패턴은요. 3번에서 한 세로 곡선 물결과 4번에서 한 가로 곡선 물결을 접목시킨 수업으로 곡선 안에 직선을 그어보는 수업인데요.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서 완성하면 됩니다. 먼저 무지개색 동그라미를 찾아서 그 안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가로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아래쪽에 보시면 가로선으로 긋는 수업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서 보시면 실선부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을 먼저 긋고 그 다음에 점선을 그어보고 빈 공간에 내가 직접 가로선을 그어서 3단계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 있죠.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은 또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가로선을 먼저 그어봤고 이번에는 세로선을 그어보기를 하면 됩니다. 세로선에도 보시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 그어보고 점선을 따라 그어보고 빈 공간은 내가 직접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예 없는 공간들이 있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그 공간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6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7번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오르락 내리락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패턴, 젠탱글이라는 것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경험하는 수업인데요. 아이들이 패턴이 어떤 건지, 젠탱글이 어떤 건지를 어떻게 해야지 표현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패턴이고 이렇게 하면 젠탱글이라는 것이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해보는 수업입니다. 7가지 무지개 색깔의 점선을 찾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그것을 따라서 곡선을 긋다 보면 서로 곡선이 겹치게 됩니다. 단순히 선만 겹쳐서 그렸을 뿐인데 우연히 새로운 형태의 모양을 경험하게 되는 수업이거든요. 이게 바로 패턴이고 젠탱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겹쳐진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어떤 모양이 보이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해서 그냥 서로 선생님에게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여러 개가 겹쳐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선생님이 듣고 그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말을 던져주면 아이들이 자기가 찾지 못한 다른 모양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모양을 찾아보게 하면 아이들이 더 관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을 좀 던져주시면 좋겠고요. 곡선에 보시면 곡선 위에 제일 위에 보시면 빨주노초 파남보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들이 공같이 생겼는데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여러 곡선 중에서 내가 또 동그라미 물방울을 또 그려보게 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입니다. 바람이 불어에 보면 원래 바람은요, 모양이 없지요. 근데 바람의 모양을 상상하며 그리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동그라미가 지금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불고 있는 이 모습을 바람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보는 수업입니다. 7가지 무지개 색의 바람을 색깔별로 채색해서 면으로 표현해 보면 됩니다. 주변에 바람의 형태를 직접 또 그려보게 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자연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되는 수업입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은 구름입니다. 구름의 색은 다양합니다. 왜 그렇죠?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물방울은 정해진 색이 없다고 설명을 드린 것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표현을 안 해주시네요. 기억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물방울은 색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네, 색이 없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구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름은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볼 때 바람을 연상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또 상상력이 동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구름 속에 가로점선을 따라서 그어줍니다. 이 선을 통해서 구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구름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구름을 또 그어줍니다. 구름이 완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구름 속에 가로선을 채워서 구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름이 빨리 움직이도록 바람을 더 그려주기를 해서 완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수업은 구름 패턴입니다. 앞에서 했던 구름을 지금은 구름이 동그라미, 여러 가지 동글동글한 여러 구름이 모여서 큰 뭉게 구름으로 표현해보는 수업인데요. 구름을 자세히 보시면 큰 구름과 작은 구름, 여러 크기의 구름들이 모여서 뭉게 구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먼저 7가지의 무지개 색깔로 구름 속에 가로선과 세로선 짧은 곡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선이 없는 구름이 또 있습니다. 그 구름에는 스스로 선을 그어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빈 여백에는 구름 주변에 둥글둥글 구름을 또 아이들이 여러 개가 연결돼서 뭉게 구름이 그려질 수 있도록 또 직접 그려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구름 가족입니다. 가운데 구름은 엄마 구름으로 색깔을 보시면 파란색이 아닙니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의 색이 다양하듯이 구름의 색도 다양함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 구름을 표현을 해서 포근한 엄마 품을 연상해보는 수업이거든요. 먼저 엄마 팔 안에 있는 아기 구름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 구름을 같은 색깔로 채색해서 면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 팔은 무지개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선을 그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직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주변의 공간에는 다른 구름들도 그려서 하늘에 많은 구름들이 떠있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여긴 어디? 라는 제목이죠. 구름이 흘러가듯 물도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수업인데요. 근데 풀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과 멈춰져 있는 것이 동시에 우리가 느끼며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먼저 큰 풀과 작은 풀 사이에 있는 물을 찾아 보십시오. 물을 찾으셨나요? 물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무슨 색일까요? 물은 무슨 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을까요? 큰 풀과 작은 풀 사이에 있는 풀은 지금 물은요, 풀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풀과 비슷한 초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랑으로만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록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선을 따라서 가로선을 그어보고요. 실선도 따라 그어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물 뒤에 있는 작은 풀을 색칠해서 면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큰 풀을 알록달록하게 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앞에서 한 것처럼 선을 그어서 구름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구름들도 또 그려서 다양하게 구름을 많이 그려주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쭈루룩 비가 내려요 입니다. 구름이 많이 모이면 비가 내리게 되거든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요. 물방울이 또르륵 뚝뚝 뚜두둑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 지금. 그래서 물방울이 풀잎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있죠. 제일 먼저 고정된 큰 풀잎 면으로 채색을 해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풀잎에 세로선을 표현을 합니다. 면 다음에 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방울을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해줍니다. 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8번에서 본 바람이라는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 입을 오 하면서 바람을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구름을 가로선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알록달록하게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또 표현을 직접 해보도록 해서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요, 춤추는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의 다양한 형태를 경험해 보는 수업인데요. 앞에서 봤던 물방울 형태와 조금 다르게 물방울들이 여기저기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경쾌한 느낌을 아이들이 또 경험해보게 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점선으로 보이는 풀이 있죠. 큰 풀도 있고 작은 풀도 있습니다. 이 풀들을 온전하게 그어서 온전한 풀을 완성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면으로 채색을 해줍니다. 풀을 표현을 해본 다음에 면을 입히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색을 입히면 안 됩니다. 선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형태를 인지한 후에 색을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풀들을 또 더 그려서 표현을 하고요. 물방울 색깔을 찾아서 선으로 물방울을 인지한 후에 면으로 채색을 하고요. 그리고 물방울을 더 그려서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꽃 패턴입니다. 앞에서 표현해봤던 동심원과 선을 사용해서 꽃바구니를 창의적으로, 디자인적으로 표현한 수업인데요. 7가지 무지개색을 찾아서 점선 동그라미를 그려서 또 꽃을 완성해 주고요. 꽃바구니 아래쪽에 점선으로 된 세로선을 그어 줍니다. 주변에는 꽃이 떨어지는 것을 형상화해서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은 동심원 꽃입니다. 동심원을 가지고 심화한 작품 수업입니다.
동심원을 지금까지 계속 그렸거든요. 그것을 작품으로 지금 연결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들, 죄송하지만요.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30분에는 맞춰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아이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드로잉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보고 하면 되겠구나 하시면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가 네,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리는 교육을 잘 들으시고 그 메모를 또 하시고요. 아이들에게 이 순서를 왜 이렇게 하는지 제작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계속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수업 16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동심원의 심화 수업입니다. 이것을 작품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점선 동심원을 찾아서 꽃을 완성해 줍니다. 빨주노, 자, 무지개 색깔로 저희가 순서대로 아이들한테 계속 인지를 시켜주고 있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찾아서 꽃을 그려서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뭇잎과 풀잎을 찾아서 채색을 하면 면이 되겠죠. 네, 면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심원을 직접 그려봅니다. 지금은 16번이기 때문에 앞으로 4개의 작품만 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학기의 거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동심원을 그려서 더 풍성한 꽃밭을 표현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8번에서 봤던 바람이라는 형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바람이 지금 바람을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고 있는 이걸 생각하고 아이들이 지금 뭔가 꽃이 움직이겠죠. 바람이 불게 되면. 그래서 꽃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바람이 불고 있어. 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주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구름과 바람을 또 더 그려 넣어서 동심원 꽃밭을 완성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꽃나무입니다. 앞에서 진행한 수업의 응용 수업이고요. 디자인적으로 풀어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을 세로선과 가로선, 곡선,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 모든 선들이 모여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따라 그리기를 해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색해서 면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꽃이 살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물이 지나가는 길인 줄기가 보여집니다. 그 줄기를 또 알록달록하게 채색해서 면으로 채워 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꽃그림에 보시면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요. 나뭇잎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더 그려주기도 하고요. 나뭇잎에 색을 넣어주기도 해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꽃을 더 그려 넣어서 꽃이 더 풍성하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바람 같은 꼬부랑 모양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바람을 계속 그려봤으니까 그 꼬부랑 모양을 더 그려 넣어서 꽃을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수업입니다. 18번 수업은 알록달록 물든 숲속입니다. 앞의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표현하는 작품화 수업인데요. 이 수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나무의 형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나무의 형태는 고정관념의 나무의 모습이죠. 이 나무는 위에서 아래로 뻗어져 내려오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봄에 벚꽃을 연상해 보시면 벚꽃나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지죠. 그러면서
꽃잎들이 있고 뭐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뭇잎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 모습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구도로 우리 친구들이 나무를 경험해 보게 합니다. 자, 먼저 나무의 열매 같은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를 맛있는 색깔, 빨주, 노, 이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채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열매일 수도 있지만 알록달록 물든 나뭇잎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동심원을 그려서 꽃을 완성해 보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동심원들이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온전하게 꽃으로 완성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뭇잎, 네, 알록달록하게 물든 나뭇잎도 색을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 있죠. 풀을 완성해 줍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풀 너머에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더 많은 꽃을 또 그려넣게 하고요. 나무에도 동그라미를 더 그려서 더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수업은 빨주노초 과일나무입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표현하는 18번과 조금 다른 작품화 수업인데요. 여기에는 물방울이 더해져서 상상력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맨 먼저 나무에 달린 동그라미는 과일을 표현하였습니다. 과일나무라고 했으니까요.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표현해봤던 세로선, 가로선, 곡선, 동심원을 가지고 꾸며주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풀잎은 채색을 해서 면으로 꾸며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 기둥은 점선을 연결해서 무늬를 그려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무의 무늬, 나무의 껍질이죠. 그 껍질을 보통 나이테처럼 그리는데요. 그거는 고정관념화된 아이들의 사고죠. 나무의 껍질은 정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나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다양한 나무의 껍질을 경험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또 따라서 그려주시고요. 알록달록하게 또 채색해서 완성해 줍니다. 물방울은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록달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변에 구름도 그리고요. 왜냐하면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건 구름이 있어서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구름도 그리고 과일도 그리고 빗방울도 더 그려서 멋진 작품으로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번 수업입니다. 무지개 나뭇잎 패턴이라는 수업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수업 앞에서 19번까지 계속 복습했던 것과 조금 다른 20번 수업입니다. 20번 수업은 나뭇잎 패턴입니다. 근데 무지개 나뭇잎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 면적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깔로 면이 나눠져 있죠. 나뭇잎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모양의 세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창시절에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해봤는데 아이들은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이 모습을 상상해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해 봄으로써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선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패턴, 젠탱글을 표현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최종 이 마지막 수업에서는 이 모든 선들을 모아서 나뭇잎에 여러 형태들이 보이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뭇잎 속에 숨어있는 선과 모양을 따라서 그려보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연결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른 새로운 모양을 만들면 그건 옷의 수업에서 가장 얘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많은 선들을 표현할 수 있구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은 자유롭게 선을 사용해서 꾸미면 되겠습니다. 나뭇잎을 더 그려도 되겠고요. 나뭇잎이 아닌 다른 선들을 표현해도 되겠고요. 자유롭게 표현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옷에는 아이들의 수준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옷에는 우리 주변의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패턴 젠탱글을 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굳이 색을 칠하지 않아도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6세가 되었을 때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로즈의 드로잉북에서 계속 패턴, 젠탱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1학기 때 젠탱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제 제 화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이 제가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젠탱글을 말씀드린 이유는 젠탱글 패턴을 통해서 면으로 색을 입히는 것보다 두뇌 회전과 두뇌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몰입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단순한 선긋기나 도형 그리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형태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을 통해서 아이들의 뇌가 발달된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선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0분 동안 교육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아이들의 인지 발달과 성장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화이팅 하시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